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이 정말 정말 무섭다는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내과 의사로 여러 중증 질환, 돌아가시는 환자분들,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 저한테 가장 무서운 질환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당뇨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무섭다고 말씀드리는 이 이유가 사실 실화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좀 끔찍해요. 그러니까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은 이번 방송 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이 도움이 되실 분들은 지금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 전 단계이시거나 아니면 당뇨병이나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 전 단계가 있으신 분들의 가족분들, 왜냐면 케어를 같이 해드려야 되니까. 예,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당뇨병을 끔찍이도 무섭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본과 3학년, 의대 학생 본과 3학년 때 겪은 일이에요. 그때 실습을 나가거든요. 본과 3학년 때부터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서 환자분들 케이스, 실제 환자분들 이제 공부하면서 질병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과병동에 실습을 나갔는데, 처음 제가 내과 실습 나가자마자 받았던 첫 번째 환자분, 교수님이 이런 환자분들 공부해 보세요 하고 첫 번째 저한테 배정해 주신 환자분이 안구 적출수를 받은 환자분이었어요. 근데 한쪽 안구가 아니라 양안 안구 적출을 받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당뇨병 합병증 때문이었어요. 아니, 끔찍하죠. 무슨 당뇨병 합병증으로 안구를 적출해? 황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 진짜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안구를 적출하게 됐었냐? 발단은 발열이었어요. 열이 나서 할머니가, 환자분이 70대 할머니였는데 이분이 발열이 있길래 이게 그냥 감기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방치를 해뒀어요. 방치하고 뭐 2, 3일 이상 흐른 다음에 몸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제서야 응급실에 간 거예요. 근데 응급실에 왔을 때는 이미 양안에 안구 농양이 생겨서, 농양이라는 건 고름집이에요. 고름집. 눈이 고름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감염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안구 적출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신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서 안구 적출술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뵙게 된 거죠. 근데 황당하잖아요. 안구 적출술인데 근데 왜 당뇨합병증이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감염증이 잘 생기거든요. 감염증이 생기게 되면 세균 감염증으로 균열증이 생길 수 있고, 균이 혈액에서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멀쩡한 장기에 붙어서 전이 감염을 일으켜요. 이분은 전이 감염이 눈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고름집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감염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양이 생기면 그 병소 부분을 제거하는 게 치료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이분은 이제 병원 오셨을 때 항생제 치료로는 눈을 살릴 수가 없어서 안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제가 내과 학생 실습 나갔을 때 처음 받았던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본과 3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분을 봤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그때 얼마나 정말 슬프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너무너무 슬펐고 그래서 제가 이 환자분을 보면서 아, 당뇨는 이렇게 무서운 병이구나. 그 생각이 정말 뼈에 각인될 정도로 남게 해주신 그 환자분이었어요. 당뇨병이 생기면요, 면역세포 기능이 떨어져요. 이렇게 면역세포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감염증이 잘 생겨요. 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염증으로 인한 균혈증이 생기고
균혈증이 잘 생길 수 있고, 균혈증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감염증이거든요. 세균이 피에 막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게 전이 감염을 일으키는데, 통상적으로 전이 감염 잘 일어나는 장기가 바로 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신 것처럼 간에 이렇게 고름집, 노랗게 고름집이 잘 잡혀 있죠. 그 고름집이 잡혀 있죠. 그래서 전이 감염으로 흔하게 일어나는 병이 간 농양인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고 많이 보는 케이스인데, 눈의 농양을 일으키는 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던 거예요. 예. 그렇지만 굉장히 드문 확률이지만 실제로 이런 심각한 감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환자분이었어요. 두 번째로 제가 끔찍할 정도로 당뇨병이 무섭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뇨발 때문입니다. 당뇨병이 생기면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 상처가 잘 안 아물어요. 그래서 발에 상처가 이렇게 조그맣게 생기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정상적인 분들은 발이 그냥 상처가 금방 아물잖아요. 상처 아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뇨가 있으시면 그리고 당뇨가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잘 안 아물어요. 그래서 병변이 점차 넓어져요. 넓어질 뿐만 아니라 병변 가운데 있잖아요. 요런 데는 썩어요.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요. 정말 살이 정말 썩어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병변이 점차 커집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 있으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아, 이거를 그만 놔둘 경우에는 이 발 전체가 썩을 거고, 발 전체뿐만 아니라 이제 다리 한쪽 전체가 다 썩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균 감염증이 더 심한 세균 감염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되냐면 이 썩은 부위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제거. 어떻게 제거하냐? 절단술을 해요. 발라버리는 거야. 썩은 조직을. 그래서 제가 전공의 하는 동안 당뇨발로 발 혹은 다리를 절단 수술을 보내드렸던 분이 대략 한 세 분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술을 드릴 때, 그때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울하고, 지금 생각해도, 어, 정말 끔찍한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마음도 많이 아팠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전히 저한테 약간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다시 생각해도 굉장히 끔찍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떤 여성분이 절단술을 가신 분이 계신데, 이 이야기는 제 환자분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건너서 들었는데, 한 50대 여성분, 5, 60대 여성분이었나 봐요. 따님 결혼식에 뾰족 구두를 좀 신고 가야겠다 해서 하루만 신자 해가지고 별르고 별러서 하루를 신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두 신은 날 당뇨발이 생겼어요. 발에 상처가 생기고 이게 잘 안 아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잘 안 아물어서 결국에 그게 발을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 듣고도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은 정말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 당뇨 있으신 분들, 당뇨발 생각해서 이런 불편한 구두 절대 신지 마세요. 그리고 편한 운동화만 신으세요. 이렇게 당뇨병은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 끔찍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당뇨병을 제가 무섭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합병증도 알아볼게요. 당뇨 합병증은 뇌혈관, 눈, 심장, 신경세포, 콩팥, 신장이라고 하죠. 콩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먼저 심장입니다. 당뇨가 생기면 동맥경화가 잘 일어나요. 당뇨가 없을 때보다 동맥경화가 더 잘 생기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심장인데요. 이 심장의 가운데 이렇게 보이는 이런 부분 있죠. 이게 바로 심장 혈관이거든요. 이 심장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심근경색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혈관에 이제 기름때가 껴서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더 좁아졌고, 그 다음에 거의 막혔는데 여기 중간에 혈전이 와서 딱 막아버렸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심근경색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병변이 만약에 뇌혈관에 생긴다. 그러면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중풍이라고도 하죠. 눈에도 당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구 뒤편에 보면은 이렇게 색칠한 데를 지금 색칠하는 데 여기를 망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망막에 이 혈관들이 있잖아요. 이 혈관들이 모세혈관들이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출혈도 일어나고 삼출물도 생기고 동맥류도 생기고 이런 손상을 복구하려고 신생혈관들이 자라게 돼요. 이렇게 새로운 혈관이 자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황반, 뭐 망막의 시야를 담당하잖아요. 시각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생혈관이 막 이렇게 끼어들어 오는 게 시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시력이랑 시야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다 시력, 시야, 이제 보는 능력 이런 거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안과적인 수술이나 수술 이런 거 약물 치료 하셔야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진단되면은 안과 검진을 꼭 하셔야 되세요. 안과 검진을 1년에 한 번 매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과 가셔서 지금 나 당뇨가 진단됐는데 안과 검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과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면.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신장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노폐물 거르는 걸 외부의 기계에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신대체요법, 투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투석은 어떻게 하냐면 내 피를 다 뽑아가지고 기계에 이렇게 보내요. 기계에 보내서 막 이렇게 걸러서 다 거른 다음에 다시 내 몸으로 넣어주는 이런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석을 하게 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소변이 안 나오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변을 배출할 걸 한참 모았다가 2, 3일에 한 번씩 투석기 가서 배출하는 거여서 몸이 많이 부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뇨병 합병증이니까 당 조절을 잘 하셔야지 이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이상감각, 이상감각증이 생겨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느껴야 되는 이 촉각 같은 데를 잘 못 느낄 수가 있고 감각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또 이상 감각은 감각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자극 같은 거 통증 자극이 없는데 통증이 있거나 저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 이상 감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요런 합병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당뇨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당뇨병이 이렇게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검진하셨을 때 당뇨 전 단계 나오신다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예방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당뇨병 이미 진단되셨다 하시더라도 너무 낙담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당뇨병은 바로 생활습관 병이거든요. 모든 당뇨병 환자들이 다 당뇨 합병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당뇨가 있을 때 이게 조절이 안 될 때 합병증이 생기는 거고, 조절이 잘 되면은 거의 정상으로 사실 수 있으세요. 거의 정상으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제가 생활 습관 중에 식습관, 당뇨를 잘 조절하는 식습관은 어떻게 되는지, 예, 요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